네, 반갑습니다. 오늘 즐거운 이렇게 모임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기대가 돼요, 이번 방학이. 오늘 자녀의 성장을 돕는 시너지 특강, 이 시너지라는 게 나기 위해서는 일가 모여서 이가 아니라 혼자서는 일뿐이 못하는데 셋이 합치면 백이 될 수 있는 게 시너지거든요. 그래서 가정과 학원과 학교,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세 개의 축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의 생각과 여러분의 그 어머님, 아버님들의 생각을 같이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정, 학원, 학교 이 세 군데에서 역량을 발휘해야 이 아이가 지역사회에 자기 스스로도 세우고 지역사회도 세우고 또 나아가서 나라도 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친구들이 돼가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죠, 항상. 그런데 이제 이 시기가 오면 방학이 다가오면 걱정이 많아요. 아, 늦게 자고요. 뭐 서너 시에 자고 게임하고 SNS 하고 그러다 보면 늦게 일어나죠. 하물며 뭐 4시에 일어나는 친구도 있어요. 12시, 11시, 4시, 2시. 그러면서 이제 생활 패턴이 달라지면서 아무래도 또 부모님들을 보고 있으면 또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예,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나는 쉬는 시간인데, 나만의 시간인데, 그리고 또 이제 속상해하고 그러다 보면 갈등이 이루어지는 게 방학이죠. 방학 때 이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떨 때는, 옆집 아이는 해외 연수 간다는데, 대치동 어떤 친구들은 기숙 캠프를 3주 300만 원짜리를 두 번이나 뭐 학교 빼고도 간다는데, 막 이러고 주변에 대한 또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또, 물론 안 좋진 않아요, 그것들이.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걱정을 하시고,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면 좋지? 매일 저렇게 늦잠 자고 그러면 또 걱정은 걱정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해외연수 가는 친구만큼, 기숙캠프 갔다 온 친구들만큼 더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우리 아이에 대한 걱정이 방학 때 되면 벌써 먼저 걱정이 되시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진짜 바꿔야 될 것이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어떤 습관을 바꿔야 되죠? 몰입하는 습관을 바꿔야 되고 몰입을 하려면 자기주도적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누가 시켜서 하는 건 몰입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래 가질 않아요. 그래서 반대로 간다면 예를 들어 반대로 간다면 자기주도 학습이 먼저 되고 몰입을 훈련을 하고 몰입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이죠. 이 몰입이 훈련이 되면 자기주도적 몰입 습관이 돼서 결국 이 친구의 삶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몰입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 어디 방학 때 기숙캠프 가고 해외연수 가는 것보다 더 해외 뭐 애들 방학 때 방학 캠프를 많이 보내잖아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해결할 점들은 이거구나. 자기결정성, 자기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마음이 들고 할 수 있는 도구가 있고 할 수 있는 훈련이 있다면 몰입 훈련을 해서 습관을 들이자. 이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우리가 해결할 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바꿔야 될 점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뭘 해야 되나 고민해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목적 의식에서부터 자기주도성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하면 왜 공부하나요? 그럴 때 부모님들이나 이제 모든 사람들이 왜 공부하냐 그러면 대부분은 뭐라 그러냐면 음, 성적 내려고 조금 더 나아가면 성적 내려고 하고 좀 더 나아가면 대학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 공부가 길게 못 가요. 이 학원 저 학원 다니고 이 공부법 저 공부법 쓰다가 결국은 아이는 지쳐가 고등학교 때 넉다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공부 하나를 초등부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든 이게 좀 늦었다 하더라도 대학 가려고 점수 때문에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9지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모든 지능, 8가지 하워드 가든의 지능에 그 구지능이라고 있어요. 요즘 새로 나온. 그래서 EBS에서 많이 다른 지능이거든요. 이 구지능이 발달하는 친구들은 세상에 나가서 역량이 엄청 발달. 그러니까 성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적이 좀 낮은 친구들도 이 구지능이 발달되어 있는 친구들은 완전히 달라요. 착하고 세상에 내가 누군가에 기여를 하고 내가 대학 잘 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취직 잘 돼서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 나는 그렇지 않고 내가 누군가에 기여를 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고 누군가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대학을 안 간 친구,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대학 안 가고 일반 전문학교 가서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선배가 있잖아요. 대학 안 갔어요. 근데 역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착해요. 그리고 그래서 왜 공부하는지를 알면 우리가 대학이 아니라 삶을 단단하게 갈 수 있어요. 좀 늦게 가더라도. 그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 주에 그 고등학교 선생님을 이제 원격으로 선생님 수업을 자꾸 하니까 선생님 하는 사람을 더 보강하려고 그 뭐죠? 그거를 냈어요. 그거 뭐라죠? 네, 이게 뭐야? 그 모집 광고를 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한 7, 8년 전인가 10년 가까이 된 친구인데 10년? 그래서 전화 와서 학원 근처인데 좀 들르면 안 돼요? 그래서 들러 그랬더니 들러 그러고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희 수업 보강 자기 하면 안 돼요, 영어. 그래서 네가? 그러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죠, 지금은. 그래서 너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이제 저희는 이제 제자였으니까 너 성격도 되게 얌전하고 말도 잘 안 하고 착하기만 하고 몸은 되게 작고 공부 되게 못하지 않았어?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그 미니가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대학을 그때 미래공전을 갔어요. 제가 미래공전 갔는데 가서 제가 계속 그 코칭을 그때 했었어요. 그 친구도. 그 코칭을 하면서 미래공전 갔는데 자기가 뭔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편입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편입 공부를 했는데 영어 공부 3년 했나 봐요. 편입 공부 2년인가 보다. 한 해는 영어를 했고 한 해는 이과 가려고 수학까지 했나 봐요. 그래서 영수를 해가지고 거의 영어가 수준급에 달했더라고요. 토익 점수도 엄청 높고 그래서 자신감이 엄청 생긴 데다가 체격도 커졌고 목소리도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이게 늦게 되더라도 자기가 뭔가 줄을 가지고 주도적인 아이고 착한 아이고 그러면 아이가 늦게도 터지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근무합니다. 그 친구가.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잠재력은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어떻게 터질지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중학교 점수만 있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도 있고 고등학교 학생은 사회 나가서도 저는 너무 놀라운 거를 너무 많이 보잖아요. 우리 학원 그 친구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변화가 있는 아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전교 꼴찌였던 아이도 막 굉장히 커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량이라는 거는 학생들의 역량이라는 거는 무섭다. 그런데 왜 공부해야 될까를 매번 이렇게 대학 때문에, 점수 때문이 아니라 재구지능. 그래서 재구지능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그 외국에서 정말 큰 돈을 주는데도 다른 우리나라의 어떤 그거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디자이너도 있고 이 디자이너는 10%의 상위 사람들을 위해서 디자인을 하면 떼돈을 버는데 자기는 90%의 먹고 사는 거 힘든 사람을 위해서 디자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다. 우리 이런 경우는 너무 좋거든요. 나 누군가를 행복하기 위해서 글을 쓰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부모님들이 이번 점수 어때? 대학 꼭 가야 돼? 너 이래갖고 인서울 가겠냐? 이런 게 아니고 네가 최선을 다하고 왜 공부하는지 이유를 알고 네가 너를 위해서도 하지만 너의 주변에 누구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아이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거는 지금 이 친구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지금 대학교 3학년이고 군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글을 써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글을 내내 쓰니까 뭐 밤새도록 글 쓰니까 얼굴은 부시시해갖고 학원을 다녔고 그리고 이 친구는 글을 굉장히 잘 쓸 뿐더러 너무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대학은 그래서 성적을 많이 내지 못했죠. 글을 뭐 일주일에 3일씩 써냈는데 얘 그때 구독자가 8천 명이었어요. 얘 글을 기다리는 사람이. 일주일에 3일 글을 썼는데, 근데 어머님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달라 해서 제가 얘기를 안 했죠. 어머님 걱정하시니까. 그래서 이 친구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굉장히 잘 될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전공 2학년 신천우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란 말 그대로 자기가 중점이 되는 남의 도움 없이 일단 자기가 일단 주체가 되는 학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의 의존도가 높은 것 같아요.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예요. 자기가 하지 않으면은
일단 손해가 막심하고 하게 되면 이득이 엄청난 그런 양날의 검 같은 그런 공부법인데요. 일단 양날의 검이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일단 게임으로 치면 컨트롤 좋은 캐릭터? 컨트롤을 좋아야 하는 캐릭터? 롤의 야수호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학생들이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는 고등학교 때 계속 글쓰기로 피폐하게 살았지만 얘는 계속 잡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저 보러 오고 굉장히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뭔가를 빠져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 키우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목적이 있는 아이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사례인데 우리 계양산성 박물관에 저번에 그 공사 기간이 엄청 길었죠.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가면서 매번마다 그 축대를 쌓길래 이게 뭐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그 공사하는 사람 네 명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뭐 해요? 그랬더니 축대 쌓 이거 뭐예요? 이거 뭐도 해요? 이거 뭐예요? 말뚝 박아요? 그러는데 마지막 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와, 이거는 저희가 그 산성에 나온 그 유물들을 가지고 박물관을 짓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일을 하는 그 공사하는 사람인데 이걸 뭐를 위해서 아는지를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 완전 다르죠. 집을 질 때나 벽돌 쌓아요. 나 집져요가 아니라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뭐를 짓습니다. 뭐 학교를 짓습니다. 교회를 짓습니다. 집을 짓습니다. 이게 다르죠. 그래서 목적이 있는 아이.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은 이런 것을 가져야 굉장히 그 아이들이 나아갈 때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공부는 길게 가야 돼요. 고등학교, 중학교 공부만 있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고등부 공부도 있고 고등학교 나오면 대학 공부도 있고 대학 나오면 사회사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 공부를 처음부터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싫은 거로 만들어 버리면 이 친구 긴 장거리에서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학생들을 이렇게 뭔가 목적이 있고 뭔가 나만의 어떤 시험 성적 잘 보고 대학 잘 가려고 그리고 취직 잘 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내가 삶을 노력을 해야 되는 아이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대학도 잘 가지만 사실은 대학을 그때 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친구들은 굉장히 그 큰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변화의 시작에는 자존감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부모님들 상담할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어떤 것을 좋아지길 원하세요? 그러면 거의 90%가 90% 넘는 분들이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들은 너희 자존감이 높아지길 바래. 그래서 공부를 막 이렇게 성적 내고 시험 끝나면 탁 늘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꾸준히 네가 해야 될 일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성적만 원해요. 그러니까 왜냐 어머님들 마음속에서는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높게 자랐으면 좋겠는데 입으로 나오는 거는 시험 성적, 시험 공부, 대학 이런 얘기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님이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마음은 그런데 우리는 말은 또 다르게 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자존감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네, 여러분 자존감은 혹시 어떻게 형성될까요? 혹시 채팅창에 좀 써주시겠어요? 자존감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네, 다 답은 없어요, 여러분. 저희가 자존감 형성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32년간 학원을 하면서 이 자존감은 이런 거구나 생각을 하는 게 있고 다 사람마다 다르죠, 그죠? 여러분 자존감 혹시 마이크 켜주시나요? 자존감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 자존감을 사실 키우고 자존감 높게 살아가게 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어머님들 다 답은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우리 아이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아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도 똑같아요. 사람들의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채팅창도 좋고 언어로 써주셔도 말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존감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듣고 계신 거 맞아요? 안녕하세요. 지용이 어머니, 변지용 어머니, 우리 이쁜 교연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교연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별이 아버님 안녕하세요. 자존감을 높이려면 혁진이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동준이 어머니 어떻게 해야 자존감이 높아질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높아지기를 바랬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질문조차도 우리는 안 하거든요. 질문을 해야 아이들도 성장하고 우리도 성장하는데 자기가 목표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자존감이 높아간다. 네. 이거 이따가 나옵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자존감. 그러니까 내가 작은 성취들을 맛보고 목표를 이루고 이루어 나가는 경험을 승자 경험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사자가 A 사자와 B 사자가 있는데 얘가 A 사자는 굉장히 강하고 B 사자는 약했어요. 그런데 B 사자 약한 사자한테 계속 얘보다 더 약한 사자를 같이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약한 사자는 계속 승자 경험을 한 거고 여기 A 사자는 굉장히 강한데 이때 더 강한 사람을 계속 사자를 붙여갖고 계속 패자 경험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어느 시기에 이 A와 B가 붙었는데 이 B가 A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자 경험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매번 시험 때마다 시험 못 봤어. 그럼 시험 못 봤는데 점수 어때? 한 과목은 선생님 엄청 올랐어요. 한 과목에서. 그거는 승자 경험인데도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은 승자 경험을 못 느껴요. 누가 인정을 안 해주니까. 작은 목표들을 달성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아이들한테. 전체적인 성적은 이런데 등급은 굉장히 올랐다? 아니, 등급은 낮지만 네가 어느 과목에서 스스로 공부해서 뭔가를 해냈네? 어떻게 해냈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이들이 승자 경험을 할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준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 자존감을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또는 잘하는 일을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존감은 어,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완전히 몰입해서 일정 기간 이상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때 자존감이 완전히 높아진다고 봐요. 그 자존감이 높아지는 애들은 시험 때 반짝 공부하고 노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저희 학원 졸업생들이 다 후배들한테 와서 하는 얘기 중에 한 50% 이게 꼭 들어가요. 열심히 하는 새끼들은 많은데 꾸준히 하는 새끼들이 별로 없어서 나는 내가 이긴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은 열심히 했다가 좀 늘어졌다 일시. 근데 자기는 정말 최소한 1년 정도만 이렇게 꾸준히 주말 없이만 진짜 뭔가를 공부든 뭐든 하면 이게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배들이 여기 영상이 지금도 많지만 이거 오래된 지금 친구인데 이 친구는 연대 교직원대에 있다가 얼마 전에 자기 세무사 해갖고 여기 어디에 들어간다고 네, 연대에 들어가서 연대 교직원이 있었던 친구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자존감이 높아지나 볼게요. 자존감은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몰입했을 때, 내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도전했을 때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이 두 친구들의 차이점은 과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좋아해서 하는 걸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나는 정말 공부가 재밌어서 한다. 나는 정말 공부가 너무 좋아서 한다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네. 그러면 저와 같이 혹은 여기 있는 다른 선배분들 같이 공부를 했던 분들은 공부를 왜 했을까요? 보통은 뭐 약간 특이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꿈을 미리 찾아가지고 아까 그 한비 선배님처럼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보통은 이제 솔직히 말해서 습관처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우리 제 친구인 성은 선배님도 약간 그런 것 같은데 보통 공부를 되게 습관처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공부를 습관처럼 하는 그런 어떤 거를 저는 어떻게 습관을 들였냐 그거를 약간 좀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이유가 그냥 습관이 몸에 되어 있어서 했던 건데 그럼 습관을 어떻게 들이냐 하면 특히 이제 방학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평소에도 몰입하는 거를 그러니까 저희 원장님이 항상 그 말씀을 강조하네요. 몰입 캠프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를 그냥 방학에 나와서 그냥 공부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자기가 공부를 얼마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한계를 도전해봐라 이런 의미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격변의 시기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온 격변의 시기에 리딩 튜터 있잖아요. 저희 학원에서 하는 리딩 튜터를 이틀에 한 번씩 했어요. 이틀에 한 번씩. 근데 그거를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12시간 동안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할 때 되게 힘든데 그럼 다음 주부터는 그 짓을 하면 또 안 힘들고 그게 적응이 되고 그 자신의 또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지금 어린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솔직히 고등학교 친구들은 진짜 그걸 알 거예요. 공부는 정말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그걸 제가 알거든요. 중학교 그래서 한번 하루 달렸고 미친 짓 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되는지 그게 주일 3일 4일 반복됐을 때 자신이 일주일 전에 어떤 모습을 했을지 그거는 한번 제가 확신으로 해보실 수 있으니까
진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학생들이 내가 무언가를 도저히 어떻게 리딩 튜터를 다른 애들은 5, 6개월 걸리는데 이틀 만에 한다고? 말이 안 된다고? 여러분 한번 계획을 해보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캠프 때나 할 때, 리딩 튜터가 중학교 거는, 고등학교 거는 이제 48개가 있고, 중학교 거는 10챕터에서 4개씩 40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를 지문을 제대로 단어부터, 문장 짜임부터 다 분석하는데 보통 20분이 걸려요, 평균. 20분이 걸리면 우리가 40개를 하는데 얼마 걸리냐면 4 곱하기 20분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4 곱하기 20분 하면 4, 2, 800분이죠. 그러면 결국 800분은 열몇 시간이면 되는 거예요. 15시간. 그러니까 20시간 안에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틀 안에 끝나는데 이걸 꾸준히 한 과목을 하루 종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말도 안 돼 그러는데 계산해 보면 나와요. 학생들이 계산하지 않고 하루에 영어를 이만큼 어떻게 하루에 모의고사 10개를 어떻게 해요? 하루에 무슨 사회책 그거를 어떻게 3번 읽어요? 계산해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해놓으면 자기가 도저히 자기는 이거 하루 종일 영어 못해. 하루 종일 수학 못해. 나는 이만큼 못 나가. 나는 이거 못해. 나는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어떻게 한 과목을 와서 앉아있어?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해냈을 때 자존감이 엄청 올라가죠. 그래서 아까 작은 승자 경험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의 모든 역량은 그냥 하루아침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무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애기들 요즘 부원장님 애들 일어나기 힘들어요. 아이들 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맨날 캠프를 1시하고 막 시작을. 저 아침 10시나 9시에 시작합니다, 이번에. 한 명이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한다는 거는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한테는 이런 자존감은 어디서 나올까 생각했을 때 저는 이런 거에서 자존감이 커집니다. 그것이 한 번이 커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계속 쉬운 일만 해내고 계속 할 수 있는 일만 한다면 결국은 굉장히 또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것들을 이럴 때 자존감이 커져. 저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거로 해서 자존감이 커져서 정말 울고불고 했던 애가 실력도 없던 아이가 이제 계속 고등학교 때 공부해서 쫙 오르고 인하대 가가지고 공부도 거기서 너무 열심히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행사를 많이 하고 그래서 결국 SBS 작년에 정식으로 채용됐거든요. 편집부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친구들은 언젠가는 이겨요. 언젠가 이렇게 훈련했던 아이들은 이기게 돼 있습니다. 이긴다는 건 뭐 누구를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서 자기들이 해나가는 그 성공적인 방법을 가져가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하는 자존감도 높아야 되지만 내 방식을 좀 버려야 돼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5등급제로 봤을 때, 9등급제로 봤을 때 3, 4, 5등급 아이들이 내 방식을 안 버려요. 왜냐면 나는 1등급은 아닌데, 그러니까 2, 3등급, 3등급은 돼. 4등급은 나보다 못한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 내 방법을 안 버려요. 그대로 시간 투자만 더 하고, 그냥 그대로 시행하면 시간 투자 아무리 해도 실력이 별로 안 나와요. 이 공부법이 너무 중요한데, 이 공부법은 네모난 바퀴로 달리는 그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부법이나 이런 것들을 옛날 방식으로 계속 가져가면 4등급, 5등급 받았던 방식 그대로 이제 지금 5등급제죠.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5등급제에 3등급 받은 실력 그대로 그거를 안 버리고 싶어요, 애들이요. 왜냐면 그거 버리면 그것마저 무너질까 봐.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워요. 차라리 저희가 전교 꼴찌가 전교 1등 되고 이런 사례들은요. 아까 이따 보여드리면 할지 모르겠는데 바닥은 야구 선수가 재물포고등학교 야구 선수가 자기 거 다 버린 이유는 없기 때문에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친구들은 이 공부법을 잘 받아들여요. 근데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되는 아이들이나 조금 상위권 9등급 중에서 3, 4등급 아이들도 잘 못 버리거든요. 1등급 아이들은 아예 올라타기가 쉽고 그래서 이 공부법은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면 이루어질 거야. 노력하면 운도 잡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노력은 여러분을 배신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바쁘게 살아온 당신이 어제도 바쁘게 살고 오늘도 바쁘게 사시죠. 그런데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노력이 왜 우리를 배신할까요? 노력이 당신을 배신하는 이유 첫 번째, 잘못된 방향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전략과 방향 없이 그냥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채셔 고양이하고 앨리스 이야기 아시죠?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서 앨리스가 막 가다가 갈림길을 만났어요. 그 고양이한테 나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물어보니까 고양이가 너 어디 가고 싶은데? 그랬더니 대답이 뭐죠? 아무 데나 가든 상관이 없어. 이렇게 방향과 목표가 없이 지나가는 수많은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략이 부재인 경우도 있고요. 또는 방향이 부재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책이 계속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노력이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면 있지만 두 번째는 방법과 도구를 못 네, 첫 번째 잘못된 방향. 저희 실제 사례예요. 지금 고3. 고등학교 2학년 때 선택을 얘는 경찰행정학과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 들어오셨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 친구는 나는 과학을 잘해. 물리, 화학, 생명과학을 신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수학은 기하를 선택을 하고. 경찰행정학과 가려는 학생이 왜 이과 과목을 해갖고 그게 공부를 해도 안 될 뿐더러 실력 내기, 성적 내기도 힘들지만 그 국어랑 영어랑 할 시간을 뺏어 먹는 거예요. 탐구까지. 그래서 너무너무 후회해갖고 결국은 고3 때 다른 과목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친구도 그 전략과 이 전술이 없는 친구는 이 친구는 홍대 미대를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드로잉을 안 봐요. 그럼 뭘 보냐? 창의력을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기업에 아예 이 마이크까지 딱 스피커폰 해놓고 같이 들었어요. 그 친구랑.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에요. 근데 그 친구랑 같이 들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미술학원을 하루 종일 토일 주중에 3일. 그러니까 저희 학원은 이틀만 왔죠. 왜냐면 미술하게 되면 이제 수학을 안 하니까 영어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서 그게 뭐죠? 전략과 전술이 있는데 자기가 그거를 안 따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결국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컴퓨터공학 한다고 그래갖고 갑자기 바꿔가지고 그 친구도 이제 대학을 이렇게 좋지 않은 중간 정도 대학을 갔는데 근데 가서 너무 좋대요. 왜냐면 그 미술했던 그게 그 미디어 콘텐츠 학과를 갔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도움이 됐다고 그래서 취직은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졸업할 때 됐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방향은 아이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중간중간 어머님들께서도 오셔서 상담하시고 아이 진로에 맞춰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건지 어떻게 방향을 잡을 건지 얘는 수학을 버릴 건지 아니면 예체능 갈 건지 아니면 뭐 문과 갈 건데 어떤 과목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소통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좀 들어갈게요. 아이들이 왜 노력해도 안 그런 되는지.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한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요. 삽질을 도구가 없이. 그리고 방법이 없이 삽질을 한단 말이죠. 언젠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날이 오지 않아요. 어느 이야기에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자기가 뭔가를 연구하고 싶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5년을 연구해서 물건을 가져왔어요. 딱 나와서 세상에 나와보니까 벌써 그게 특허가 나오고 많은 상품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도구나 전략 없이 그냥 무언가 노력하고 내가 한다면 여러분의 그 노력은 그냥 노력일 뿐이에요. 노력이 가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성과를 내고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게 노력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노력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포크레인 앞에서 삽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포크레인을 구입을 하던가 아니면 내가 만들든가 아니면 누군가가 원하는 목표에 다다르는 도구를 가지고 있다면 구입을 하시거나 대여를 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도구와 방법은 반드시 여러분 업에 관계되는 것은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 노력에 배신당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내 목표에 이루는 도구가 뭔지 어떤 걸 사용하고 있는지 나보다 이 도구가 10배, 20배, 100배 효과를 내는 도구를 누군가가 가지고 있지 않은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력이 우리를 배신하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 운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운이 몇 프로고 노력이 몇 프로다. 그런데 보통들은 노력을 많이 하면 운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노력은 10% 20%고요. 운이 80%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노력을 계속하지만 그 경기 안에서 노력을 해요. 이 운을 가진 학생들은 어떤 새로운 기회가 있거나 그럴 때 자기의 경계를 벗어나는 일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무 훌륭한 사람이 돼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은 부모님이 어떤 캠프를 보냈다거나 외국 유학을 보냈다거나 또 누군가를 만나게 해줬다거나 이게 이 학생이 성공하는데 뭐죠? 다 운이에요. 이 학생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의해서 운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경기에서 매일 만나는 가족 네.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이 노력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되고, 도구와 공부법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아이들이 잘 안 따라온다 그랬죠. 왜? 내 거 놓기가 아깝고, 또 예전에 하던 방식이 편하고, 새로운 방식이 어색하고 힘들고 싫고, 처음에 들어갈 때. 그래서 저희가 엄청 노력을 하지만 이대로 따라오지 않는 학생들도 있고, 또 따라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거의 훈련처럼 했는데, 요즘은 편안하게 자기 방법대로 조금씩 결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오히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님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방법대로 그대로 내 걸 놓고 따라오게 해야 되겠다. 시행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학생들은 운은 사실은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가는 건 별로 없어요. 운은 내 실력을 키워서 어느 시기에 오지만 우리 학생들이 그 실력을 키우는 단계에서 운은 어머님들이 주는 거죠. 캠프를 보낸다거나 또 뭐를 한다거나 가정 환경이 너무 좋다거나 또는 환경을 옮겨서 어디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이들이 오늘 저희도 딸을 캠프 갔다 와서 완전히 바꿨거든요. 그냥 공부하는 캠프였는데 거기서 아이가 바뀌어갖고 온 거예요. 자기는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고 그러고 영어 캠프였는데 그래서 어떤 운을 주는 거는 부모님들에 한해서 또 이 아이가 뭐 정말 아주 특별한 나라에서 특별한 부모 밑에 자랐다면 그 자체가 물론 운이 되겠지만 보통의 평범한 저희 같은 일반적인 집에서는 아이한테 운을 주기 위해서는 큰 돈이 들어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운을 줄 것인가는 고민해야 되는 부모님으로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의 모든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하면 되고요. 세 번째 플랫 매일이 아니라 꾸준인데 이게 뭐냐면 시험 끝나면 놀다가 시험 한 달 전부터 막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죠. 그리고 우선순위가 아니라 당장 오늘 해야 될 거를 막 빽빽하게 플랜을 적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꾸준히 하는 거는 너무나 중요하고 내가 뭐를 꾸준히 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필요한 공부를 꾸준히 하는 친구도 있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친구도 있고 뭐가 있는데 이 우선순위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꾸준히 해.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꾸준히 해.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내가 해야 되는 업무는 뒤로 가고 내가 뭐 산을 좋아한다거나 뭐를 취미가 우선순위로 가서 항상 하게 되면 학생들도 공부를 뒤로 빼버리면 결국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해야 되는 공부는 꾸준히 그리고 우선순위를 해서 매일 했으면 좋겠다. 특히 방학 때는 놀다가 신학기 때 또 학기 중에 신학기 하면 열심히 해야지 그러고 신학기 들어가면 좀 쉬었다 시험 때 되면 열심히 하려다 결국 시험 일주일 전에 오고 이게 결국 보통의 사람들이 아이들이 하는 게 꾸준히 하는 친구 열심히 하는 친구는 많지만 꾸준히 하는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성공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자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서로 이야기하는 오늘 시간이에요. 자, 열심히,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을 하라 그러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이 하고 싶은 일은요, 공부 아니에요. 힘든 일 아니고 쉬운 일이에요. 잘하는 일이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전교 1등도 자기가 공부도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를 서로 고민해 봐야 되는 시간 같아요. 열심히는 어떻게 하는 건가? 열심히는 뭐지? 저는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이 아니라 해야 되는 일에 꾸준히 행동하고 그 습관이 될 때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이나 학원의 환경이 엄청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거죠. 그 모든 걱정을 여기서 해결해요. 여기서 모든 걱정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걱정이 뭐냐면 늦은 밤까지 잠 안 자고 늦게 일어나고 무기력해지고 또 비교 불안되죠. 누구는 지금 공부하는데 어머님들은 더하죠. 누구는 지금 뭐 한다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 자존감이 흔들려서 이 문제를 여름방학 때부터 진행되는 방학 프로그램도 있고 이후 프로그램까지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이번 여름방학 핵심 훈련이 들어갑니다. 영어 마스터법, 방학학습관리, 학원 프로그램, 올케어 시스템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모 역할이 경험이나 체험과 몰입, 그러니까 뭔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외국으로 해서 아기를 유학을 보내는 것도 아니면 그것도 되게 불안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실패해 와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이나 체험을 주고 싶어 하는데 아이는 새로운 것을 거부하죠. 또 어떤 것을 거부할까요? 어머님들 한번 써보실래요? 아이들이 새로운 것도 거부하고 이거 되게 거부해요. 요거. 예.
그래서 근데 어머님들께서 이거 그러나 얘를 해야 아이가 성장하거든요. 그 어머님들이 보통 뭔가 이 경험을 하는 체험을 하면 아이한테 물어볼게요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때로는 맞지 않아요. 아이는요, 왜 새로운 걸 싫어하고 또 어떤 것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인간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아이한테 물어보고 하다 보면 그 기회가 놓쳐지거든요. 채팅창으로 혹시 여러분들 얘기해 주시면 어떤 것을 싫어할까요? 새로운 걸 싫어하고요. 반복하는 걸 싫어하고요. 또 하나 싫어하는 게 뭘까요? 이거 엄청 싫어요. 혹시 아무거나 공부하는 거? 네. 어떤 걸 싫어할까요? 네, 아직 안 올라오고 계십니다. 네. 어려운 것을 싫어해요. 힘든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경험 체험 몰입의 기회를 많이 주지 못하는 게 그렇게 싫어하니까 부모들이 또 안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성장을 못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경험과 체험을 주는 건데 그 경험 체험이 어떤 경험이요? 내가 가능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거를 뛰어넘는 경험. 내가 몰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몰입하는 경험. 나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할 수 있어. 오, 해보고 돼야 되는데 그리고 안 되면 다시 하더라도. 이래서 경험 몰입 기회를 반드시 줘야 됩니다. 왜? 학생들은 무조건 새로운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신기해는 하지만 내가 그냥 보는 건 신기하지만 내가 내 몸으로 하는 거는 내가 전에 하던 방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려운 거 힘든 것이 거부하는데 계속 이렇게 거부하는 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아이들은 새로운 세계로 나가지 못하고 그 상태 계속 가고 대학교 가서도 사회 나가서도 뚜렷하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몰입의 경험과 이런 체험을 했던 아이들이 놀랍게 바뀌잖아요. 저희가 캠프 때마다 아이들이 오잖아요. SBS 들어간 친구, LG 들어간 친구 다 이런 경험을 해봤던 친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원에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네. 거침없이 폭풍 리딩. 이건 제가 14년 전에 12년까지 2년간 토요일마다 했던 건데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성장했고 얼마나 근사해졌는지를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걸 해야 되겠다. 이 거침없이 폭풍 리딩. 텐. 지금 텐텐을 하면 부원장님 말로는 애들이 안 올 거다. 열심히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그래도 할 애가 두세 명이라도 있으면 저는 1시부터 아니라 10시부터 진행하겠다. 네. 아이들을 훈련시키려고 우리가 하는 거지. 공부 조금 더 시켜서 할 거면 그냥 학원에 일찍 나와서 공부하면 되지. 그래서 텐텐 몰입 캠프. 이건 매일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4번 정도 정해져 있어요. 진로 캠프, 새벽 몰입 라이브 이런 거를 초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 몰입 라이브 요거는 무료예요. 새벽에 6시부터 8시까지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몰입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1시부터 6시니까 초등학교는 이 사이에 4시 20분에 수업이 들어가죠. 그 전에 공부할 수 있고요. 중고등부는 5시까지, 1시부터 5시까지, 5시에 밥을 먹고 6시부터 또 공부합니다. 남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기숙학원도 다니는데 이거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있겠죠. 그런데 나는 어느 날은 하고 어느 날은 안 하고 어느 날은 다 3시에 오고 이런 게 말고 월화목금은 무조건 이때 한다 이런 친구들을 신청을 받아서 무료지만 예, 정확하게 관리가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새벽 몰입은 이렇게 새벽에 문 열고 자기 손 이렇게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통영 아이들이 지금도 열심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새벽에 그냥 6시부터 8시 사이에 10분도 좋고 20분 어머님들도 들어오시면 너무 좋아요. 와서 책 읽거나 그래서 이 습관이 저희가 이 습관을 들여서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고 7시 정도 일어나면 1시간 정도는 하잖아요. 또 7시 반에 일어나도 되고 요거를 네, 진행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자율학습 1시부터 5시까지 초중고 상관없습니다. 네, 빈 교실에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침없이 폭풍 리딩. 이거는, 지금 현재 일요일 날 하고 있고요. 19만 원에. 그리고, 수요일 날 또 진행을 이제 이게 고등부 아이들이 수요일 날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수요일 날 진행합니다. 수요일 날 1시부터 5시까지 하고, 방학 끝나면 6시부터 들어가겠죠. 고등부는. 그리고, 중등부는 수요일 날은 수업이 있으니 일요일 날로 돼야 되겠죠. 얘네는 이거는 폭풍 리딩은 이게 실제 장면인데요. 이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음,
제가 언제 어머님들한테 요거 보내드린 거 있을 거예요. 그 링크? 예, 초등부랑 중등부 링크에 이렇게 보내드린 게 있을 텐데, 여기 이게 12년 전에 제가 이걸 했던 캠프예요. 근데 이 캠프가, 이때 2년을 토요일마다 했거든요. 토요일 날 2년 동안 1시부터 8시까지 했는데, 이 2년간 이거 했던 친구들이 정말 그때는 많은 친구들이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서울에서도 보내주고, 웬만하면 다 했는데, 이때 우리가 쉬운 책 2만 권 이상을 리딩한다. 그래서, 시작하는데, 요 선생님이 지금 그때 우리 티칭, 고등부 영어 가르쳤고, 이때 주말에 이 티칭을 했던 선생님이, 청라에서, 그때는 아가씨였는데 결혼해서 청라에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4학년이 됐는데, 이거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안 하냐고 전화 온 거예요. 이때 여기 4학년짜리가 한 명 있었거든요. 고등학생, 대부분 고등학생, 중학생이었는데, 근데 그때 그래서 그럼 우리 하자 그래서 시작한 게 영어도 저도 이제 그 옛날 그 세포가 좀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합시다 그래서 했는데 이때 보시면 영어 리딩을 보면 앞에 엄청 쉬운 책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여기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쉬운 책을 몇만 권 읽는 거예요. 어려운 책 읽으면 그만큼 쳐줍니다. 보시면 요 친구가 연대 갔고요. 요 친구가 중앙대 갔고요. 요 친구가 가톨릭대 가서 취업 엄청 잘 돼 있습니다. 요 친구가 동국대 가서 지금 LG 정식 입사했고요. 요 친구가 인천대 중문학과 가서 취직했고요. 요 친구가 명지대 건축학과 가서 취업됐습니다. 요번에 군대 갔다 이제 왔어요. 이렇게 모든 요 친구가 안남고등학교 다녔고 중학교 때 굉장히 못해서 들어왔는데 요번에 이제 그 인하대 미디어 컨텐츠 학과 졸업하고 일반 회사 있다가 정식으로 SBS 작년도에 발령이 됐습니다. 요 친구가 서울교대 예, 지금 3학년입니다. 이 친구가 지금 연대 3학년입니다. 제가 이거 보고 옛날에 이걸 보고 나 이렇게 키우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고 이때 모든 학생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지금 읽는 책을 보면 전부 다 애기들 책이에요. 보시면 이 친구 연대생이거든. 지금 이렇게 하고 전교 1등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쉬운 책들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원서는. 그리고 이제 어려운 책들을 읽으면 그만큼 건수를 좀 채워줍니다. 이렇게 모든 학생들 한번 어머님들이 보시면 이런 때가 있었다. 저도 이런 때가 있었고 이 선생님이 자기 자녀 딸내미가 파닉스도 안 되니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자. 그래서 이게 제가 카톡에 넣어놨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넣어놨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때 독후 활동도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너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제가 이때처럼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요일날 시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일요일날 너무 좋아진 거예요. 얘가 사랑이에요. 그 선생님, 딸내미. 오늘 목표를 넘어서 생각보다 너무 공부하기도 싫다고 하는 친구들 여기까지 올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목표가 85권인데 100권이나 읽었다. 그래서 100권이 되니 뿌듯했다. 그래도 집에는 빨리 가고 싶다. 이 친구는 우리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는 승남이 중국 친구라 한국어를 아주 잘하진 않는데 그래도 많이 잘해요. 그래서 오늘은 순조로워서 책을 100권이나 읽었습니다. 여기 요번 주 같아요. 오늘 졸려 죽을 지경이다. 네, 그리고 읽은 걸 보세요. 이게 거의 80권, 90권 읽습니다. 100권을 하루에 읽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이 친구한테는 하루에 한 10대 건? 근데 지금 3개월 만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친구 역량이 엄청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들이 들어가고. 이 친구는 지금 동준아, 소리 내봐. 동준아. 김동준. 지금, 동준이 옆반 친구들 오늘 코칭 하기가 그래서 보냈다고 하고 네네. 싶다고. 네네네. 코칭하러 갔대요. 네. 오늘은 동준이는 이제 지금 어머니 와 계시거든요. 송도에서 어머님께서 일요일날 오빠 형이 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이 친구 일요일날 이렇게 캠프 3개월 하다가 저번에 이제 뭐죠?
학원 영어 수업으로 이제 턴에서 저번 주부터 일주일에 이틀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반으로 나눠서 전자책을 먼저 읽고 점점 더 빨리 끝나고 있음. 오늘은 각한적 원장님들이 우리 학원을 방문해서 당황했대요. 저희 학원에 원장님들이 많이 방문해. 아이들이 스스로 어떻게 공부하는지 말이 안 된다는 거. 숙제내도 안 하고 말도 안 듣는 거, 뭘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성적을 떠나서 이것 자체는 우리 아이들이 최고라는 거. 원장님들이 이거는 어떻게 이거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책 읽는 속도가 여기 너무 신기하잖아. 아이가 책 읽는 속도가 무섭도록 빨라진다. 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오늘은 종이책만 읽었는데 새로운 책을 찾았대요. 내가 좋아하는 주제가 나와서 좋았대요. 오늘은 전자책 아니고 종이책만 읽었대요. 다른 브랜드의 책을 읽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주제도 있고 재미있는 것도 있어. 되게 좋대. 이렇게 이 친구는 되게 얇은 책만 저희가 읽어라 2만 권 그러는데 이런 책을 읽어요.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이따 소개하는 AI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를 읽다가 저희가 이거를 계약을 안 해서 가격이 비싸서 그랬더니 뚝 끊어졌다고 막 걱정을 해가지고 샘플링 하다가 이렇게 줬습니다. 이게 이런 책을 읽어도 되고 각자 이렇게 읽게 돼서 아이가 오늘 읽은 책은 다음에도 읽어볼 가치가 충분한 것 같다. 이런 내용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책들은 또 한 번 읽겠다는 거에서 이 친구는 하루에 몇 권 정도를 읽는지 엄청난 책을 읽겠죠. 네, 엄청난 책을 읽는데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읽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책들이 이 아티클러라는 거랑 같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요거는 조금 이따 소개해드리고요. 모든 애들한테 다 적용할 거예요, 그 아티클러는.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들어간 거 이렇게 보시면 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한 거죠. 오늘은 너무 순조로웠다. 오늘은 힘들었다. 뭐 이런 게 있겠죠. 오늘은 정말 신이 나서 한 번에 여러 페이지를 직접 읽었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거? 예, 이 친구 맨날 힘들어 하는데 엄마는 끌려와갖고 엄마한테 끌려와서 동준이 아까 이 친구 예, 이렇게 종이책을 읽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몇 권을 읽었냐면 2,300권을 읽었어요. 오늘 180권, 이전에 몇 권, 집에도 한 150, 100권 정도 가져갑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비가 많이 왔고 아티클러 참 감성적이죠. 아티클러가 안 돼서 당황스러웠다. 새로운 사이트를 찾았다. 아티클러가 안 돼서 30분 동안 안 돼서 포기했다. 생각외로 당황스럽고 왜 이러지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못 쓰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제가 아티클러 등록하고 가맹하고 협약 맺었습니다. 너무 좋은데 이 친구한테 실험을 해봤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서 네. 오늘은 반반으로 읽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이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이게 영어 도서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 도서관 시스템들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티클러랑 아까 그 친구가 말한 이 프로그램이 들어옵니다. 물론 영어 도서관에서도 오프라인 책을 대부분 읽지만 이 온라인 책 중에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게 돼 있는데, 요거는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들어가요, 이거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모의고사부터 수많은 타임지부터 아티클러가 있고, 아티클이 있고, 기사가 있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지문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이 저희가 만든 교재, 저희 학원 교재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협약을 맺어진 거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아티클에 들어가면 여기에 보면 모든 소리가 In 들리고, 1877, 나는 이게 버케블러리가 들리고요, 보이고요, 다 하고요. 퀴즈 풀 수 있고요. 네, 퀴즈 풀 수 있으면 이렇게 퀴즈 풀고요. 그럼 이제 이게 맞았다 안 맞았다 문제를 푸는데 제출해 보면 이게 왜 뭐에서 틀렸는지롱 잘못됐다. 그래서 다시 도전해봐라. 다시 풀기 또는 아티클 다시 보기. 레코드는 뭐냐면 내가 이건 줌이기 때문에 녹음이 안 될 거예요. 녹음 시작하면 이게 녹음이 되고 이거에 대한 바로 실시간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다 나오고요. 라이팅 마찬가지입니다. 라이팅 저희가 경비는 저희가 낼 거니까 라이팅 할 때마다 코인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티클 분석하면 이게 엄청난 거로 이제 대치동이나 다른 데서 고 아이들 하는데 좀 쉬운 거로 하면 됩니다. 스피킹은 이거는 화상이에요. 그러니까 회화예요. 서로 대화를 하면 얘가 대화를 이루어주고 서로 이제 이 센텐스 읽어봐 그러면 읽어주고 그래서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준비하려 뭐 태파이 시작하기 이러면 이렇게 해서 재생 중 그래서 제가 말을 하면 이 친구가 또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hello and welcome. Today we will have two sessions. In session 1, you'll 네, listen and 이렇게 repeat 7 sentences. In 네. session 2, you'll answer 5 questions, including some speaking practice. Please say ready when you're prepared to begin session 1. 저보고 이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 섹션은 읽으라고. 네.
그래서 연습 종료하고 문제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모의고사 지문부터 다 했는데 이거 지문 우리 아이 어떻게 수준을 어떻게 할 거야? 네, 당연히 바로 진단이 매주마다 할 수 있어요. 그 진단에 따라서 우리 고등부 애들이 선생님 저 등급 1등급 나왔어요. 이거 말이 돼요?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거 나왔어요. 그래서 엄마 걱정을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 미국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니까 야 우리 학원 한국 1학년 수준은 아니야. 그래서 아이들마다 중학교 아이들이 3등급, 2등급, 3 레벨 나오는 경우도 고등부가 1레벨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친구 방법 없어요. 다 독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기사가 있으면 여러분 걱정하는 거 레벨 4잖아요. 이걸 레벨 1으로 갖추면 이렇게 바뀌어져요. 요것도 나는 좀 쉽게 모의고사 지문도 좀 쉽게 하겠다. 레벨 2로 하겠다. 이러면 여기 부모님들도 등록하실 수 있어요. 저는. 네, 이렇게 공부가 Mabel is a very small insight. 다 되고 자기가 버케블러리 되고 퀴즈 되고 내가 레코드 이거 녹음할 수 있고 라이팅 여기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아티클에 몇 문장 읽고 이렇게 해서 쓰면 이거에 대한 점수와 이거 첨삭이 자동 첨삭이 바로 일어나고 요거는 회화 서로 대화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들어가니까 어떤 거라도 파닉스 하는 아이들은 저희가 파닉스까지 전부 다 넣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제가 만든 파닉스가 일로 들어간 거예요. 예, 이렇게 파닉스 교재는 이런 식으로 아주 쉬운 거로 들어가서 아티클 보고 아주 쉽죠, 여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warm day. 그다음 버케블러리도 이렇게 자음으로 시작하는 파티클. 이게 먼저 파닉스 책에 똑같은 걸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화면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좋은 것들을 계속 쓰지만 그동안은 라지키즈라고 어린이 도서관을 썼지만 미국 도서관을 썼지만 그게 이제 원서가 해석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동준이한테 실험을 해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프로그램을 협약을 하고 저희랑 MOU를 맺었습니다. 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거 영어 도서관에서 쓰고 우리 일반의 학생들도 이걸 쓸 거예요. 원비를 따로 받을 것도 아니고 이 사용료가 돈이 들어가는데 사용료를 따로 받지도 않아요. 대신에 열심히 해주고 대신에 이거로 영어를 틀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친구도 편입이 영어만 보거든요. 문과는. 대학 가서 편입하는 학생들 저희 학원에도 많아요. 문과, 이과는 영어 수학을 다 보고요. 문과는 영어만 봐. 영어는 인계량에 도달시켜야 됩니다. 머리가 좋든 나쁘든 영어는 인계량에 도달할 수 있고요. 국어. 근데 수학은 한계가 좀 있어요. 수학 두뇌가 조금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로 페이백 캠프인데 6만 원에서 7만 원, 오후만 하면 6만 원, 하루 종일 하면 7만 원 정도, 2, 3만 원 페이백 해갑니다. 그게 수학 몰이 캠프, 영어 몰이 국어 진로 진학 캠프. 전부 다 몇 시간 들어가냐면 저희가 부원장님 플래너 시간 달력 있죠, 달력. 부원장님 네. 달력을 JPG로 바꿔서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나서 어머님들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래요. 네, 원력 요거를 7월, 8월. 네네 7월 8월. 네네. 네. 그래서 수학몰이 캠프 언제 있고 영어 언제 있고 국어 언제 있고 진로 진학 언제 있는지에 대해서 보셔야 되는데 텐텐입니다. 10시부터 10시까지. 그래 우리 애가 어떻게 할까? 우리 애가 어떻게 할까 하는 거를 해냈을 때 자존감이 커지고요. 그걸 해냈을 때 아이들도 커지고 저희도 커집니다. 저희가 더 오래 하면 강사비 더 들고 더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예전에 저는 무조건 텐텐 아니면 나인이었거든요. 9시부터 9시까지. 그 친구 말하잖아요. 원장님 맨날 몰입. 저는 몰입 이상 가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몰입의 조건은 긴 시간이에요. 몰입의 조건은 긴 시간이면서 뭔가 하나에 꽂히는 거거든요. 뭘 해내면. 근데 제가 학생들도 힘들다. 아침에 못 일어난다. 몇 시, 12시에 일어난다. 부원장님도 애들이 힘들다. 아무도 안 나올 거다. 이런 거에 제가 너무 많이 이렇게 깔아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아이들이 필요하면, 예, 이거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방학 때 한 4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하고 학기 중에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하면,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텐텐으로 진행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날 저 아침부터 가서, 예전에 저도 아침부터 가서 애들 막 김밥 사다 주고, 몰입캠프 할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자식들 아침밥은 안 챙기고, 이막동에 있었을 때, 토마토 김밥에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9시 애들 올까봐 그거 도시락 배고플까봐 김밥 사고 있어서 저도 그때 그때 가끔 그 생각이 했어요. 나는 우리 자식은 아침밥도 안 챙기고 애들 건 이렇게. 그게 너무 우리 자식 같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다 지금 오고 이렇게 방문하고 또 학원에 애들 가르치려고 이번에 고대에 들어간 친구들 3년을 가르쳤잖아요, 학생도. 그래서
저는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지금 있는 학생들 중에 10%, 20%는 무조건 리더로 키우고, 그 중에 4, 50%는 따라가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들을 보면서 용기를 가지고, 그래서 인원이 많지 않아도 나는 텐텐을 하리라. 1시부터 하면 몇 명이 오는데 아침 10시부터 하면 몇 명이 안 오거나 아예 없으면 안 하죠. 한두 명이면 안 합니다. 네. 그러나, 3명 이상이면 그냥 할 거예요. 네. 경비가 마이너스가 나도. 그래서 텐텐으로 이어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머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는 힘들어요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힘들어요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건 불가능해요 하는 거를 가능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한번 가능한 거에 경험을 시켜줘야 되지 않게 이걸 어디서 시켜주겠어요? 기숙학원 보내려면 애를 한 달 3주 내내 여러분 어디서 보내야 되고 경비도 300만 원 정도 들고 그리고 애는 완전히 그곳에 갔다 오면 다시 또 거기서 핸드폰 뺏고 다 그러니까 다시 와서 일주일 만에 다시 옛날 모습 돌아가요. 몇백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정도는 어머님들이 애들을 보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가 일주일에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이렇게 한두 번 가고 방학 때만 이렇게 한 2주에 한 번 정도 되나? 2, 3주에? 그리고 보통 학기 중에는 2달에 한 번,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 몰입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대신에 아이들한테 페이백이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운과 성공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마치고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누가 연구를 계속했대요, 사람들이. 그랬는데, 노벨 문학상, 화학상, 뭐 평화상 전부 다 공통점이 없대요. 공통점이 있어야 그걸 위해서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공통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연구 끝에 발견한 게 있대요. 그들은 right place, right time. 그게 딱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장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역량을 키웠는데 그때 전쟁이 일어났어. 그러면 평화에 대한 거나 또는 그 존 레논의 그 바람 속으로인가 그게 전쟁 평화에 대한 그때 그 가수가 문학상을 다탔잖아요. 그때에 그 장소에 그 실력을 키운 사람이 운이 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운은 평상시 실력을 키워놨을 때 어느 땐가 운이 오는데 그 운도 땡겨서 어머님들이 좀 더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운을 받을 수 있는 게 더 빨라져요. 저희 딸이 캠프 갔다 와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캠프 갔다 와서 고등학교 졸업 전이죠. 중학교 2학년 때 갔다 와서 자기는 글로벌 리더가 될 거라고 그래서 외국 유학 준비하고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유럽에는 경비가 10원도 안 들었어요. 교육비는 제 생활비는 들었지만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 친구도 마찬가지. 그걸 제가 안 보냈으면 한 달 영어 단어 외우라고 보낸 캠프가 얘는 세상이 우리나라만 있지 않는 걸 안 거예요. 우리 캠프는 캠프만이 아니라 그리고 특히 우리 학원끼리 캠프 말고 전국 캠프 같은 게 있어요. 그런 데서는 더 많은 걸 느끼고 오거든요. 선배들이 나오고 대학생 선배들 우리 예전에 졸업해서 뭐 회계사 되네, 세무사 되네, 그다음에 뭐 화학 기술자 되네, 뭐 모든 애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세상은 이렇게 넓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right place, right time을 위한 운을 주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뭐 가족력이 좋아서 운이 알아서 의사 집안 뭐 변호사 집안 이렇지 않잖아요. 결국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부모님 댁에서 우리 아이에게 좋은 경험과 좋은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그것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뿐이. 예. 그래서 돈으로 모든 걸 살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게 100%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그런 것들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게 좋은 경험이 되든 안 되든, 이것이 어떤 때 어떤 기회로 라이트 타임, 라이트 플레이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회전 역량, 이렇게 실력과 몰입, 운과 실력이 다 갖춰줘야 되는데, 실력은 계속 좋아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운을 안 줘. 그래서 이 아이의 운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언젠가 이 친구들이 그 실력을 키운 상태에서 운을 만나겠죠. 우리 어제 그제 놀러 온 그 놀러 온 게 아니죠. 그 이력서 그 보고 온 것 같아요. 그런 우리 학생처럼 정말 이 운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극복을 하고 대학 군대 갔다 와서 공부했대요. 그 딱 2년 공부해서 숭실대 들어갔더라고요. 너무 기특하지 않아요? 거의 토익이 거의 만점에 가깝더라고요.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정말 고등학교 때 공부 못했어요. 이해력이 좀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되게 착하고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코칭하고 그렇게 공부법 하니까 아이가 탄탄해졌잖아요. 어느 땐가 튑니다. 근데 좀 빨리 튀면 좋죠. 삶이. 그 대학을 잘 가면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늦게 튀인다 해서 이 아이가 안 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을 주기 위해서 어머님들이 계속 긍정적으로 성공 경험을 하게 해야 되는데 계속 못하는 거 안 되는 걸 얘기하다 보면 아이들도 자존감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영상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배어란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원장님 소리 안 들려요. 네, 잘 보셨나요? 이 배어에서는 그 곰이 태어나서 얼마 후에 어렸을 때 엄마가 이렇게 돌에 깔려 죽어요. 엄마 곰이. 그리고 아까 뒤에서 있었던 곰은 같이 생활했던 곰이에요. 부모가 아니어도 또 부모여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학생 자녀에게 버팀목이 되도록 여러분도 해야 될 일 또는 필요한 일을 더 굉장히 자애롭게도 하지만 굉장히 강할 건 강하게 저희도 우리 아이들한테 잘해주지만 해야 될 건 하는 그런 학원 또는 교육자로서 바르게 쓸 거고 교육관으로서도 바르게 쓰려고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자녀에게 정말 가정은 위대한 교실이에요. 위대한 학교? 예, 가정만큼 중요한 게 없고, 저 어떤 교사도 부모님이나 또 부모님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어떤 가족, 형제 구성원만큼 좋은 교사는 없어요. 그리고 언제나 책임져요. 학원은 했다가 떠나면 여러분이 그만두면 끝 아닌가요? 저희도 학생들이 그만두면 그 학생들과 인연은 물론 졸업하고 계속 찾아오고 하지만 그리고 찾아오지 않은 인연이 끝나죠. 그러나 가족은 평생 동안 그들과 함께 성장하고 그들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서로 연관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성장하면서 행복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삶을 살면 여러분 자체가 그것이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하고 함께 진행을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너무 저만 얘기를 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별이 아버님, 지웅이, 재구, 혁진이 어머니, 별이 아버님, 어머님 다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승준이 어머님, 네, 학부모 송은성 부영자 누구 어머님인지 아이폰하고 제가 잘 몰라서 호준이 어머님, 네, 질문 있으시면 네, 소리 켜주셔도 되고요. 음소거 해제하고 또는 채팅창에 주셔도 됩니다. 꾸준하게 했는가? 네, 꾸준하게 해야 돼요. 네, 네, 동준이 생각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걸 해야 된대요, 동준이가. 동준이 어머니 아주 개 탔습니다. 동준이가 이런 뭐죠? 저번에 한번 학부모 특강 때 듣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선생님 또 해요. 그래서. 네. 어머님들 질문이 또 있으시면 학원에 또 별도로 또 소통을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시간표랑 이런 것들 다 해서 언제 어떻게 합니다 해서 그리고 2명 되면 진행을 안 할게요. 언니 캠프. 텐텐. 제가 텐텐을 10년 만에 열어보는 것 같아요. 항상 겁나서 12시부터 뭐 8시, 1시부터 6시 이렇게 했는데 자, 카드를 한번 꺼내보니 왜 필요합니다. 저도 하루 종일 몰입하고요. 저도 6시에 몰입하고요. 어떤 나이가 돼도 몰입할 수 있는 건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일찍 키우면 좋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네, 어떠십니까? 동의하시면 어머님들 나는 무리다. 우리 애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 아이가 이 시기에 중요한 시기에 몰입력, 습관, 그다음에 자존감을 키워야 되겠다. 그러시면 네, 여러분들 채팅창에 1번을 좀 써주세요, 어머님들. 1번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팅창에. 채팅창에, 나는 지금 안 자고 잘 듣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정말 훌륭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니 그걸 키우도록 내가 한번 노력해 보겠다. 1번 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아버님들도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옛날에 10몇 년 전에, 20년 전에 그 열정적으로 했던 그거가 제가 나이가 들어서 없어진 걸 수도 있고 좀 약해진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들도 저만큼 약해지셨더라고요. 무슨 행사하면 항상 아이한테 물어볼게요. 이게 어머님들도 약해진 거죠. 꼭 필요한 거는 추천하거나 해서 보내야 되는 거고요. 또 아닌 거에서 저도 좀 강하게 이제 그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없애고 2명이든 3명이든 아이들 키워서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또 그 친구를 따라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예전의 마음으로 예전의 그 행동으로 저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여러분이 또 부족한 점 있으면 상담 주시고요. 또 뭐 자녀에게도 가능하면 아까처럼 좋은 점, 발전되는 점, 이 친구들의 가능성은요, 저는 32년을 학원했는데 놀라워요, 진짜. 너무 놀랍게 이 속에 있는 잠재력이 발달되면 그때가 아니어도 늦게 또는 그때 바로 나타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천천히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또 착한데 이해력이 낮아. 그럼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잠재력이 끌어나오는데 너무 놀랐고요. 이 속에 무엇이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 대추나무가 있기 때문에 대추가 자라고 대나무 이게 대나무고 작은 채송화 씨기 때문에 채송화라는 생각이 저는 안 들어요. 그 속에 거대한 뭐가 다 있는데 그 환경에 따라서 또는 운에 따라서 또 부모님의 그 노력에 따라서 학원의 노력에 따라서 이 아이가 그냥 단순하게 채송화로 태어날 수 있고 대나무로 자랄 수 거목으로 자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 씨앗이 각자 다른 게 아니라 너무 큰 잠재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여러분 자녀에게 이 큰 잠재력, 저도 아들, 딸에게서 그걸 느끼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늦게 나타날 수 있죠. 저희 아들처럼 제가 막 끌고 하고 제 맘대로 했기 때문에 좀 늦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딸은 아예 처음부터 코칭할 때여서 네, 이렇게 바뀌어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 자녀의 위대한 또 교사이신 부모님, 그리고 가장 위대한 학교인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번 눌러주시고, 지원이 어머니, 네, 많은 것을 생각하는 시간, 또 개별 상담이 가능하고요. 방학 이후에 한 달 정도나 또 몇 개월 정도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 공부한 모습을 보러 오시기 바래요. 전화 주시면 일정 잡아서 부모님이 가장 우리가 위험한 건 두려움이거든요. 아이들도 미래에 대해 두려워요. 대학이나 갈 수 있어. 어떤 친구는 장가도 못 가서 결혼 못 해요. 왜냐면 500만 원 벌어야 뭐 아이들하고 생활하는데 저 500만 원 벌 자신 없어요. 벌써 이런 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 1이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이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안 그러면 부모님이 두려워하면 계속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주죠. 너 이래갖고 되겠어? 뭐 다음 점수 나오겠어? 이래갖고 대학 가겠어? 뭐 너 뭐 이러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이 두려움을 없애드리려고 어머님들을 상담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해서 아이 앞에서 아이가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 어머님들한테 저희가 검사 받으려고 어머님들 모셔서 아이들 상담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 앞에서 당당하게 나 이만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또 상담 개인 상담을 다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줌으로 잘 오프라인으로 오라니까 잘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상담 다 해드릴 거니까 방학 중에 한 번씩 잡아서 상담 일정 잡아주시기 바래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힘든 시간 또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자녀, 저의 자녀 못지않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네, 아주 또 부드럽게도 지금까지 부드럽게 했지만 또 강하게 해야 될 건 밀어붙여보는 그래서 아이들 몰입력과 자기주도 학습력 그다음에 자존감 내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걸 해내는 학생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별이 어머님도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녹화돼 있으니까 녹화 영상 또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욱이 어머님 감사합니다. 별이 어머님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승준이 어머니,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승준이 너무 멋있어지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잘 들으셨죠? 다 안 주무셨죠? 네, 안 주무신 거로 알고 퇴장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혁진이 어머니 감사합니다. 구영자, 네, 감사합니다. 구영자 어머님, 네. 호준이 어머님, 감사합니다. 주호 어머님 들어오셨네요. 주호 거물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